오늘은 2학기 첫 시간 집합과 명제 단원, 첫 번째 단원인 집합 단원의 진도를 나갈 겁니다. 먼저 우리는 집합 개념을 이해하고 집합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자, 그럼 집합의 뜻부터 살펴볼 텐데요. 집합의 뜻은요, 어떠한 기준에 따라 대상을 분명하게 정할 수 있을 때 그 대상들의 모임을 집합이라고 합니다. 그 대상들의 모임. 자, 예를 들어서 10의 약수의 모임이라고 합시다. 10의 약수의 모임은 우리가 10의 약수는 1, 2, 5, 10으로 정확하게 대상을 정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집합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집합에서 함께 나오는 단어, 원소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원소는요, 집합을 이루는 대상 하나하나를 원소라고 지칭을 합니다. 이 말은 방금 우리 10의 약수의 모임을 집합이라고 했었죠? 이때 1, 2, 5, 10 요 하나하나가 바로 원소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예를 하나 더 들어볼게요. 큰 수의 모임이다 라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 큰 수의 모임은 이게 기준이 정확하지가 않아요. 아까 우리가 집합은 기준에 따라서 대상을 분명히 정한다 라고 했었죠. 그런데 큰 수의 모임은 뭐 어떤 것을 큰 수로 정의할 수 있느냐, 이것이 정해지지 않았거든요. 예를 들면 100. 그런데 100이 큰 수라고 할 수 있을까요? 100이 큰 수다라는 건 상대적인 거죠. 예를 들어서 시험에서의 100점이면은 큰 수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용돈이 100원이다. 그러면 이건 큰 수가 아니에요. 그래서 큰 수라는 정의를 정확하게 내려지지 못했기 때문에 얘는 집합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 문제 1을 한번 같이 풀어봅시다. 12의 약수의 모임. 12의 약수의 모임은 집합일까요? 네, 12의 약수의 모임은 정확하게 기준이 있기 때문에 집합이라 할 수 있죠. 이때 이 집합은 원소가 1, 2, 지금 잘 안 써지네요. 1, 2, 3, 4, 6, 12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자, 그리고 루트 2에 가까운 유리수의 모임, 이거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루트 2에 가깝다의 정의가 우리가 정확하게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얘는 명확한 그 기준을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집합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 2차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는 0의 해의 모임이다 라고 되어 있죠. 자, 얘는 x세제곱 플러스 2는 0이라는 것을 뭘 한다? 인수분해를 합니다. 우리 1학기 때 배웠죠? 얘를 인수분해를 해보면요, x-2 곱하기 x-1로 인수분해가 되고, 얘가 0이다라는 걸 만족하려면 x는 1 또는 2가 됐었죠. 자, 그럼 해의 모임이다 라고 했으니까 얘는 정확히 해, 요 값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죠? 방금 밑에 구했던 1 또는 2 라고 구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명확한 기준이 있기 때문에 얘는 집합이다 할 수 있고, 여기에서 방금 구했던 1, 2 이것이 바로 원소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다음 걸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자, 이제는 집합에 관한 기호를 한번 우리가 구해 볼 거예요. 집합 기호를 구해 볼 텐데요. 자, 아까 집합이라는 것은 원소로 이루어져 있고요. 원소는 집합의 한 요소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이제 작은 a라는 것이
큰 A라는 집합의 원소다라고 우리가 정의를 내려봅시다. 그럴 때 이거는 우리가 작은 A는 집합 큰 A에 속한다라고 말을 할 수 있고요. 얘를 항상 글로 쓰면은 너무 길기 때문에 수학은 항상 도구양문이죠. 도구양문이기 때문에 기호로 나타내려면 이렇게 삼지창 모양으로 A, 작은 A랑 큰 A를 쓰고요. 작은 A가 원소이기 때문에 큰 A에 속한다라는 거를 이렇게 삼지창 모양으로 하는데요. 얘는 사실 삼지창 모양이 아니라요. 여러분들 원소가 영어로 엘리멘탈이라고 여러분 알고 있죠? 엘리멘탈이 물이나 불이나 이런 우리 세상을 이루는 요소들, 그런 요소들이 있는 세계에 대한 그런 영어였잖아요. 그것처럼 엘리먼트가 원소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원소 엘리멘탈의 첫 글자인 E를 따서 이렇게 삼시창 모양으로 변형한 게 바로 원소 기호입니다. 자, 그러면은 만약에 원소가 아니다라는 표현도 우리가 쓸 수 있죠. 원소가 아니다는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자, 아래 나오는 것처럼 어떤 B라는 문자가 집합 A의 원소가 아니다라고 합시다. 이거는 그럼 다른 말로 하면 스몰 b는 라지 A에 속하지 않는다라고 한글말로 할 수 있고요. 얘를 아래처럼 B가 A에 속한다라는 거에서 속하지 않다니까 우리가 뭐뭐와 같지 않다 등호에서 같지 않다 할 때 찍 긋듯이 똑같이 사선으로 그어주면은 이게 바로 B가 A의 원소가 아니다 라고 나타낼 수가 있어요. 자, 밑에 보기 한번 봐볼게요. 10의 약수의 집합을 A라고 할 때 2는 집합 A의 원소이고 9는 집합 A의 원소가 아니므로, 왜냐면요 10의 약수의 집합은 우리가 알고 있죠. 1, 2, 5, 12 되는데, 그래서 2는 집합 A의 원소가 맞죠. 근데 9는 여기 없어요. 그래서 원소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위에서 배웠던 표현을 그대로 하면은 2가 A에 속한다 라고 할 수 있고요. 또 9가 A에 속하지 않는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잠깐 화면을 멈춘 다음에 문제 2번을 여러분들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2번. 유리수 전체의 집합을 Q라고 할 때 우리가 왜 Q인지 얘기해 줬죠? 쿼션트에 Q라고 했던 거 1학기 때 했었습니다. 다음 네모안의 기호 중에서 알맞은 것을 써 넣으시오인데요. 여기서 2는 유리수가 맞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기호로 이렇게 표시를 하면 되고요. 마이너스 3분의 1은 유리수가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자, 그리고 루트 10은 무리수이죠. 그렇기 때문에 유리수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위에서 나타냈던 집합도 역시 정확하게 표현하는 방법이 있어요. 표현하는 방법은 뭐냐? 어떤 집합 A를 정의를 했을 때, 집합 A를 정의했을 때 여기 있는 모든 원소들을 전부 다 나열을 합니다. 나열하고요. 원소와 원소 사이를 콤마로 구분해 놓고 양 끝을 중괄호로 묶는다. 이게 여러분들 집합의 기호입니다. 집합의 표현이고요. 자, 그럼 여기 나온 얘를 같이 보면서 봐보겠습니다. 자, 100 이하의 자연수 중에서 4의 배수의 집합을 나타낸다 라고 하면은 4의 배수로 나타낸다라는 거를 4, 8, 12, 16 쭉쭉쭉 해서 100 이렇게 하고요. 요거를 중괄호 묶어주면은 바로 100 이하의 자연수 중에서 4의 배수의 집합이다 나타냅니다. 자, 이때요 여러분들 숫자를 지금 선생님이 4, 8, 12, 16 쭉쭉쭉 해서 순서대로 했었죠. 사실 원소는 이제 순서대로 쓸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기 쉽고 알기 쉽게 표현하기 위해서는 순서를 쓰는 게 가장 좋겠죠.
자, 어쨌든 이렇게 순서는 무시해도 되지만 우리가 보기 쉽게 순서를 나라는 것이 좋다. 그리고 한 번 쓴 원소는 절대 다시 쓰면 안 됩니다. 그거는 표현이 틀린 표현이에요. 그래서 여기다 4를 한번 쓰면은 중간에 한번 또 4를 쓴다라고 하면 그건 틀린 표현이다 라고 할 수 있고요. 자, 이렇게 모든 집합에 있는 원소들을 다 쓴다라는 거는 모든 원소를 나열했다 라고 해서 원소 나열법이라고 합니다. 원소 나열법. 자, 원소 나열법이라고 명칭이 있다라는 건요, 다른 방법도 있다라는 뜻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마 눈치챌 수 있을 겁니다. 또 다른 방법은요, 얘를 우리 이 집합은 어떠한 조건을 충족시킨 것만 집합이다 라고 표현할 방법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조건제시법이라고 불려요. 조건제시법. 자, 조건제시법의 예시는 뭐냐? 교과서에 나온 것처럼 2, 3, 5, 7. 이게 너무 굵네요. 2, 3, 5, 7을 얘가 어떠한 공통점이 있을까라고 봤더니만, 얘는 전부 다 소수예요. 지금 소수이고요. 모두 다 8보다 작아요. 8보다 작아요. 자, 그래서 얘를 조건제시법으로 나타내면 교과서와 똑같이 이렇게 x는 10 이하의 소수, 10 이하의 소수의 모임이라 나타낼 수 있고요. 8 이하의 소수의 모임이다 나타낼 수 있고, 9 이하의 모임의 소수이다 나타낼 수도 있고, 이건 여러분들이 표현을 자유롭게 해도 되는데요.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얘도 집합이기 때문에 양옆에 중괄호로 막습니다. 중괄호로 막고요. 자, 조건을 이렇게 써줘요. 10 이하의 소수, 이렇게 조건을 써주고요. 이때 10 이하의 소수가 무엇인가 나타내는 거를 문자로 표현을 해줘야 돼요. 미지수로요. 그래서 여기에다 x라고 써놓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 짝대기를 하나 긋고 x는 10 이하의 소수라고 하는데, 얘를 하나씩 풀어서 설명을 해보면요. 자, 이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중괄호로 묶여있죠? 중괄호로 묶여있다는 건 뭐야? 집합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얘를 딱 보자마자 얘는 집합이네. 근데 이 집합이 뭐냐? x로 이루어진 집합이야 라는 뜻이에요. 자, 그리고 여기는 짝대기, 요 짝대기 바라고 읽거든요. x바 x는 10여의 소수 이렇게 읽는데요. 요 바가 의미하는 건 뭐냐? 바는 앞부분에 있는 요 x 있죠? 이 x가 어떠한 i인가를 이 뒤에서 내가 설명할 거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중괄호 열고 x바 x는 10 이하의 소수라고 쓰잖아요. 그럼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얘는 집합이야. 집합인데 뭘로 이루어졌냐면 x로 이루어졌어. 자, 근데 x는 뭐냐고? x는 10 이하의 소수야 라는 뜻이에요. 자, 여러분들 원소나열법과 조건제시법 두 가지가 있을 때 조건제시법이 좀 더 어려워 보여요. 그런데 가끔 우리는 원소나열법으로 다 표현하기 어려운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는 조건제시법이 훨씬 표현하기가 쉽다라는 거, 나중에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다 보면은 느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옆으로 넘어가서 문제 3번을 여러분들이 잠깐 화면에 붙이고 풀어본 다음에 같이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3번 봐봅시다. 원소나열법으로 나타낸 것은 조건제시법으로 나타낸 것은 원소나열법으로 나타내시오 라고 되어 있죠. 자, 1, 3, 9 얘는 원소나열법일까요? 조건제시법일까요? 네, 이거는 원소나열법으로 나타낸 거예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나타낼까 라고 봤는데, 봐보니까 1, 3, 9 공통적으로 9의 약수다 라는 걸 우리가 눈치를 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조건제시법 하듯이 양쪽에 괄호를 쳐줍니다. 그리고 이건 집합의 기호라 그랬죠. 그리고 미지수 x를 써줘요. 자, 무슨 뜻이라고요? 이거는 x로 이루어진 집합이야. 그리고 이 뒤에 설명이 나와야겠죠. x가 뭐다? x는 9의 약수야.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어요. 자, 두 번째.
두 번째 5, 10, 15 쭉쭉쭉 이렇게 가네요. 자, 얘는 원소 나열법인가요? 조건 제시법인가요? 맞아요. 얘는 원소 나열법이라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얘도 조건 제시법으로 바꿔야 되는데 봤더니만 5, 10, 15 쭉쭉쭉 얘들이 뭐예요? 공통적으로 5의 배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아까 했듯이 똑같이 얘는 집합이야. 뭐 x로 이루어진 집합이야. 그런데 이 x가 뭐냐? 바로 5의 배수야 라고 표현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게 잘 안 써지네요. 자, 그래서 중괄호 열고 x바 x는 5의 배수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얘는 지금 조건 제시법으로 되어 있죠? 조건 제시법으로 되어 있으니까 원소나열법으로 바꿔줍니다. 자, x제곱 빼기 1은 0, 얘를 만족하는 x야 라는 모임이죠. 자, 그럼 요 x제곱 빼기 1을 인수분해해보면 합차 공식이죠.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얘가 0이 되려면 뭐다? x가 마이너스 1 또는 1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모든 원소들 다 구했어요. 원소가 마이너스 1과 1인 거죠. 그러면 얘를 원소 나열법을 나타낸다면 마이너스 1, 1 이렇게 쓰시면 되겠어요. 여러분들 항상 중요한 게 집합은 꼭 중괄호를 쳐줘야 되는 게 항상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거 착각하시면 안 돼요. 이거 실수로 빼게 되면 여러분들 이거는 틀린 답이 됩니다. 그래서 항상 주의하시고, 네 번째도 역시 조건 제시법으로 되어 있죠. 자, x바 x는 1 이상 100 이하의 홀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얘는 원소나열법으로 나타내면 단은 쓸 수 없으니까 시작이랑 끝만 잘 표현해 주면 됩니다. 1, 3, 5 쭉쭉쭉 이렇게 땡땡땡 쳐주고요. 그 다음에 97, 99 이렇게 해서 99에서 끝난다 라는 정도만 잘 표현해 주시면은 완벽하게 집합을 표현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원소 나열법과 조건 제시법을 했는데요. 이제 집합을 표현하는 마지막 한 가지를 더 소개해주고 이번 차시는 끝내도록 할 건데요. 바로 마지막이 뭐냐? 벤 다이어그램이라고 합니다. 자, 벤 다이어그램은 뭐냐? 여러분 혹시 본 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벤 다이어그램은요. 위쪽에 있는 걸 잠깐 지우고 시작하겠습니다. 벤 다이어그램은요. 바로 여기 오른쪽에 있는 요 그림 있죠? 요 그림. 이게 바로 여러분 벤 다이어그램이에요. 집합을 표현하는데 우리가 원래 1, 2, 3, 4, 5 요거를 원소 나열법으로 나타내면은 중괄호 열고 1, 2, 3, 4, 5 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그리고 얘를 조건 제시법으로 나타낸다면 x바 x는 5 이하의 자연수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얘랑 똑같은 방법으로 어떻게 하느냐? 동그라미로 이렇게 막아놓은 다음에 거기 있는 모든 원소를 다 써줍니다. 자, 이게 바로 벤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냈다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문제 4번을 같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혹시 먼저 풀 학생들은 잠깐 멈추셔도 됩니다. 자, 다음 집합을 벤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내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아까랑 똑같이 이렇게 칩니다. 그리고 얘가 집합 A다 나타냈기 때문에 A라고 써주고요. 여기는 모든 원소들을 다 써주시면 되겠어요. 자, 요 옆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번에는 조건 제시법으로 지금 나타내져 있죠? 이 조건 제시법으로 나타내 있는 거를 풀어보면요. 원소가 인수분해했더니 x-2, x-3은 0이 되니까 따라서 x가 2 또는 3이에요. 그러면 b라고 써주고 동그라미 하고 2, 3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 집합을 나열하는 세 가지 방법을 다 배웠는데요. 여러분들이 그 어떤 것도 다 잘 표현할 수 있도록 익숙해지는 게
많은 연습이 요구됩니다. 그리고 오늘의 마지막 개념으로 집합의 원소의 개수까지 하고서는 영상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말 그대로 원소가 몇 개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원소가 셀 수 있느냐, 셀 수 없느냐에 따라서 이것을 유한집합과 무한집합으로 나눌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2, 3, 5로 이루어진 요 집합 있죠? 얘는 숫자 3개가 있는 집합. 한마디로 3개라는 셀 수 있는 우리가 집합의 개수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를 원소 세계인 유한집합이다 라고 할 수 있고요. 자연수 전체의 집합은요, 원소라고 나타내면 이렇게 1, 2, 3, 4 땡땡땡 해서 쓸 수가 있는데 얘는 우리가 셀 수가 없죠. 셀 수가 없기 때문에 무한집합이다 라고 나타내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무한집합은 우리가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는 유한집합만 관심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이 마음이 편해요. 물론 유한집합만 다룬다가 아니라 원소의 개수를 말하는 거겠죠. 왜냐? 셀 수가 없는 것의 개수를 우리는 나타내는 걸 배우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물론 여러분들이 만약에 진로를 수학계통으로 나중에 전공을 잡는다면요, 무한집합의 개수를 나타내는 방법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는 그 전공 가서 여러분들이 배울 사람들만 배우는 거고, 우리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유한집합에서만 개수를 생각한다. 자, 봐봅시다. 집합 A가 유한집합일 때 A의 원소의 개수를 기호로 NA다 지금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집합 A를 써놓고요, 소괄호로 닫아준 다음에 앞에 N 해놓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눈치를 챘겠지만 앞에 있는 N은 뭐냐? 숫자를 나타내는 넘버에서 따온 겁니다. 그런데 집합의 개수가 만약에 0인 경우가 있어요. 집합의 개수가 0. 그러니까 원소가 하나도 없는 거야.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럼 얘를 기호로 어떻게 나타낼까 하는데, 자, 방금 했듯이 집합 A의 원소의 개수는 0 이걸 표현한 거면은 얘를 원소날버로 써볼게요. A는 집합이니까 당연히 중괄호 닫아야겠죠. 그런데 쓸 수가 없어. 이렇게 그럼 점으로 비워놓거든요, 보통. 그럼 이 모양이 이쁘지 않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어떻게 한다? 얘를 이렇게 표시합니다. 자, 얘를 empty set, 공집합이라고 해요. 앞으로 이런 모양의 기호가 나온다 그럼 공집합이네, 아무것도 없는 집합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당연히 A가 공집합 표현 이렇게 같다라고 했으니까 여기 A 자리에 A를 지우고 공집합을 쓴다면 공집합의 개수는 0이다가 성립이 되겠죠. 자, 그럼 얘는 유한집합일까요? 무한집합일까요? 자, 0도 셀 수 있는 숫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유한집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잠시 영상을 멈추고 여러분들 문제 5번을 푼 다음에 다음 재생을 다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문제 5번. 다음 집합 A에 대하여 NA를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죠. 자, A는 1, 2, 4라고 되어 있어요. 자, 얘는 NA는 뭐냐? 딱 보이죠? 개수가 3이니까 3 쓰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A는 2, 4, 6 쭉쭉쭉 해서 100까지 있는데 얘는 100까지의 2의 배수네. 그러면은 우리가 알 수 있죠. 몇이다? 100을 2로 나눈 50이다. 그래서 NA는 50 이렇게 쓰시면 되겠어요. 자, 마지막 3번 A. 이건 조건제시법으로 되어 있죠? x바 x는 x제곱 이꼴 마이너스 1인 실수라고 나와 있죠. 자, 여기는 풀어줍시다. 그러면 원래 여러분들 뭐 바로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1학기 때 배운 인수분해를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x제곱 플러스 1은 0이라고 써봅니다. 자, 그 다음에 인수분해를 하려고 했더니 잘 안 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일단 판별식 아니면 근해 공식을 봐보는데 먼저 판별식 D를 써볼게요. D는 자, 판별식 D 기억나십니까?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에서 판별식 D는 B제곱 마이너스 4AC였죠.
그래서 판별식 t가 0보다 크면은 뭐였죠? 네, 0보다 크면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고요. 그러니까 실수 두 개가 있는 거예요. 0이면 뭐예요? 중근, 하나의 실근을 갖는 거고요. 0보다 작으면 서로 다른 두 허근, 그러니까 실근이 없는 거였죠. 자, 그럼 여기 판별식을 한번 구해봅시다. x제곱 플러스 1은 0의 판별식을 구하면 d는 b가 지금 0이죠? 0의 제곱 마이너스 4 ac, 그러니까 4 곱하기 1 곱하기 1인 거예요. 그럼 얘는 마이너스 4가 돼요. 0보다 작네요. 실근이 있다 없다? 없다. 한마디로 a라는 집합은 뭐다? 공집합이다. 자, a가 공집합이기 때문에 na는 뭐다? 0이다 라고 나타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a는 x바, x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은 0이라고 되어 있죠. 자, 이것도 같이 한번 봐볼 텐데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은 0이라는 거는 인수분해가 되죠. 인수분해가 어떻게 되는가? 자, 얘는 x-1의 전체의 제곱이 됩니다. 자, 얘가 0이기 때문에 우리는 뭐 인수분해를 할 필요도 없고 그냥 바로 x가 1이라는 중근을 갖는다는 걸 바로 알 수 있어요. 한마디로 집합 a가 뭐다? 1 단일 원소로 되어 있는 이 단집합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na는 뭐다? 1이다 라고 하실 수 있겠죠. 자, 오늘 진도는 여기까지 나가고요. 다음 시간에는 집합의 연산에 대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